맨발극의 주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어싱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수분이 있는 날, 이 촉촉한 땅을 산책할 때는 활성산소의 중화가 더 가속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촉촉하면 맨발로 걷자 이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 주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촉진 및 염증 완화 효과에 대해서 박동창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동창 박사는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항염증 효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면과의 접촉을 통해 어싱 효과가 발생하여 자유전자를 흡수하면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만성염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소판 응집을 방지하고 혈압 조절 및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면요, 어싱과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지면과의 직접 접촉이 체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수치 조절에 관여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역력 강화 및 만성질환 예방입니다. 박동창 박사는 맨발 걷기가 체내 항산화 작용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맨발 걷기를 통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염증 반응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는요,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어싱은 면역계 활성화와 관련된 백혈구 기능 개선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경 안정 및 정신 건강 개선입니다. 권태광 교수님의 의학적 시각입니다. 권 교수는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흙, 잔디, 모래 위를 걷는 것은 신체적 자극을 넘어 자연과 연결되는 감각을 활성화하며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자연에서 걸으면 뇌에서 알파 웨이브라고 하죠, 증가하여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뀝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이 완화된다는 결과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또 빛깔, 햇빛, 바람, 또 녹색,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뇌파가 바뀌겠죠.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번잡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된 마음은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발 건강 및 신체 균형 감각 개선입니다. 박동창 박사님이 주장하는 의학적 시각입니다. 박동창 박사는 신발을 벗으면 이제 발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신발을 신으면 발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기가 오히려 더 쉽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좋은 신발을 신으면 또 안정성은 있겠죠. 하지만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발바닥의 아치 자체를 대부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효과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딱딱하고 또 이렇게 발을
꽁꽁 싸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의 모양을 무지외반증이나 또 이런 기형적인 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편평족 등의 발 질환 예방 및 개선에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맨발 걷기 걸었지만 발이 아파서 못 걸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천천히 걸을 때 발바닥의 아지가 스프링 효과를 발휘하고 발가락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발이 더 두툼해지고 더 튼튼해졌다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발바닥이 지면을 직접 느끼면서 신경과 근육이 활성화되며 균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 즉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 약화와 발 변형이 초래되는데 맨발 걷기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자세 교정 및 근골격계 건강 향상입니다. 권태강 교수님의 의학적 시각입니다. 권 교수는 맨발로 걷는 것은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며 특히 골반과 척추의 정렬 개선에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신발의 쿠션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을 사용하면 걸음걸이가 오히려 교정되고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연구 결과 맨발 걷기가 족저 앞 발바닥 압력을 균형 있게 분산시키고 무릎과 척추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쿠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무릎과 척추의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걸으면 오히려 발바닥의 아치가 충격을 흡수해서 근육과 골격이 부드럽게 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자연 지면에서 시작하기입니다. 잔디는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또 가무시나 또 안에 관리되지 않는 잔디에는 날카로운 것들도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해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하시고 잘 관리된 잔디는 어식 효과가 있고 촉감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흙길은 당연한 것이죠. 모래, 학교 운동장 같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해변, 백사장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신발 속에 있던 약한 근골격 피부가 갑자기 1시간, 2시간부터 시작하면 몸살을 앓게 됩니다. 천천히 슬로우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운동 후 발을 깨끗이 씻고 보습 관리하기, 갈라진 발바닥이 트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보습 크림을 잘 바르고 족욕이나 아니면 바셀린 로션을 한 번씩 발라서 발을 뽀송뽀송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주의하시고요. 좋은 땅에 그냥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염증 효과가 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동창 박사님과 권태강 교수님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맨발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발 건강 개선, 자세 교정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총체적인 건강 관리법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맨발 걷기는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활성화하고 만성 질환 예방과 정신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천하실 때는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좋은 땅에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모래 마사토 운동장입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는 속설이 있죠. 오늘부터 맨발 걷기를 실천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위대하고 좋았던 기억으로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